안녕하세요. 그의 우리는의 국연수 역할을 맡았던 김다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어쨌든 이전 작품들은 이제 마녀나 이태원클라스나 조금은 이제 캐릭터가 좀 돋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적인. 그래서 사실 그러고 나서는 현실적이고 조금은 현실적인 로맨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 초반에 재밌었던 이유가 나레이션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잘 읽혔고. 저의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웅이, 뭐 지웅이, NJ 다 이렇게 감정들이 이해가 가니까 쉽게 읽혀서 더 이렇게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타이밍적인 저의 그 상태도 있고 이 대본의 재미도 있고 그런 게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을 건드렸던 것 같고. 웅연수가 11부 마지막에 웅이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픔을 고백하잖아요, 둘이 누워서. 근데 그게 저도 찍으면서도 웅이를 보는데 너무 슬펐고 그 장소가 둘이 땅바닥에 누워서 되게 없었어. 아빠가. 사실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는데 누워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웅이의 모습과 이제 서로 진짜 아픔을 공유하는 사이까지 됐구나. 그래서 그 에필로그가 장면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연수 장면 중에 그 벚꽃 뿌리는 연수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게 그 장면이 처음에 봤을 때 뭔가 연수만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차가 전체가. 그래서 그게 연수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벚꽃을 주워서 웅이 앞에서 뿌려주는 그 방식이 되게 연수만의 사랑의 방식이라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대사는 웅이한테 헤어질 때 했던 그 대사가 기억에 남는데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이 정말 연수가 가지고 사랑하는 건 웅이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많이 슬프고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랑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아니,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너밖에 없어. 6부에 헤어질 때 웅이랑 이제 잘 지냈어? 그런 대사를 나누고 나서 헤어진 건 다 내 오만이었어 라는 그 나레이션이 뭔가 되게 연수의 정말 심정을 속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나레이션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다 내 오만이었어. 말해봐. 어떻게 지냈어 너? 너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내 오만. 고등학교 때에는 잠깐 지나가는데 수도가에서 저희끼리 물 뿌렸던 씬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대본상에서는 없었던 장면인데 뭔가 웅이와 연수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거를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서 찍게 됐는데 그 씬 찍을 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정말 고등학생들처럼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수도가 씬에. 그리고 대학생 때는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생 될 때 웅이가 이제 학교 합격을 하고 연수가 이제 와락 앉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짧은 장면인데 뭔가 웅이랑 연수의 관계도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 둘이 이렇게 좀 잘 맞았달까?
뭔가 그 분위기와 그 서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안고 이런 게 잘 맞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 때는 되게 많은데 사실은 8부 마지막 장면? 그 엔딩 그 언덕 위에서 둘이 만나서 비 오는 날 그 씬을 찍었을 때가 저도 실제로 보는 거랑 화면상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햇빛이랑 그 비와 우산 색깔과 초록색 잔디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서 한 화면에 나왔을 때 막 화면에서 무지개도 생기고 그 장면이 장소도 그렇지만 뭐 딱 8부에 저희가 대본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촬영했을 때 가장 뭔가 예뻤고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디어라는 게 생각을 하고 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사실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될지도 모르고 함께하는 배우가 어떤 연기를 어떤 호흡을 할지도 모르고 현장에 가면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딱 떠올라서 한다기보다는 좀 같이 해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 볼까? 뭐 저렇게 해 볼까?' 이러면서 좀 떠올랐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아마 딱 뭔가 사실 현장에서 떠올랐던 거라 딱 어떤 포인트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다 같이 만들어낸 장면이기 때문에. 현장이 사실은 제가 생각한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장면이 원래는 저희가 티저로 쓰려고 했던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딱 촬영 첫 씬으로 좀 이렇게 저희끼리 뭐 몸도 풀어볼 겸 이렇게 찍었던 장면이었는데 그게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쉽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저희끼리는 많이 얘기하니까 "그거를 마지막에 넣었어."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봤더니 뭔가 오히려 그 장면을 첫 번째로 봤더라면은 좀 느낌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다 찍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아 진짜 끝났구나.'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처음 씬을 찍었던 씬을 보니까 '이제 진짜 마무리가 됐구나.' 약간 이래서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 좀 예. 뭐 모든 씬들이 그렇지만 가장 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연수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씬이었는데 사실 그 어느 순간까지는 연수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질 않거든요. 근데 쪼끔씩 열면서 소리한테나 할머니한테 이제 드러내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씬들이 중간 과정이 제일 저한테는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 앞에서 연수가 울 수 있을까?' 은수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전까지는 할머니 걱정 그리고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스스로도 되게 많이 닫아 놨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가 마음을 열어야 맞는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얘기할 때 "웅이랑 친구하기 싫어."라는 그 씬이 찍기 전에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하니까 연기를 직접 해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그 씬 찍을 때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모시고 오빠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애호박 씬이 진짜 웃겼어요. 애호박 씬이 그게 현장에서도 사실 웃음을 참지 못해 가지고 이게 진짜 제대로 내가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애호박이 처음에는 사실 엄청 컸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인제 옆에서 분위기도 사실 웃겼고 웅이는 할머니한테 이제 약간 잔소리를 많이 듣는 씬에서 눈치 보면서 그 큰 애호박을 먹는 게
그게 되게 너무 웃겨 가지고 할머니랑 저랑 둘 다 빵 터지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고 또 아 또 거기 여행 갔을 때 웅이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 줄 때 제가 웅이를 이렇게 미는데 우시 오빠가 이렇게 약간 밀리는 그 모습이 그때 너무 웃겨 가지고 그때도 엄청 웃으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웃음을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한 번 터지면. 그 오부에 웅이랑 연수가 이제 파티장 이후에 만나서 같이 이제 자리에 소리내 가게에서 술을 먹으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웅이가 나가고 연수가 원래 이렇게 웅이한테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연수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미안하다고 뭐 빨리 얘기해서 못해서 미안 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래도 다 "내가 잘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웅이가 이렇게 쌩 가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차가운 말을 또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장면이 그 드라마상에서는 없는데 그 씬이 쪼끔 없어서 아쉽다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연수가 지금 버전에서는 쪼끔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였는데 그 버전이었다면 얘도 쪼끔은 감정을 드러냈던 거라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쪼끔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예. 근데 거기는 온전히 좀 약간 연수 시점으로 연수의 나레이션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웅이 시점으로 보면 웅이가 정말 무슨 마음인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거기는 쪼끔 연수 시점으로 쓰여진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 감독님이 좀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여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드라마를 했던 여름에 찍었던 장면들도 일단 너무 좋았고 예뻤고 이런 환경이나 그리고 처음 시작이 여름이었고 원래 이 부제가 초여름이 좋아라는 초여름이 좋아라는 게 제목이었는데 저희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뭔가 초여름의 날씨에 웅이와 연수의 그런 이렇게 변덕스러운 서로의 그런 약간 아직 어릴 때의 그런 모습들이나 감정들이 되게 작가님은 초여름 같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웅이랑 연수 생각하면은 여름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름에 둘이 만났고 뭔가 행복했던 모습이 그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가지고. 이별 후 처음으로 최웅에게서 연락이 왔던 날.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만 알려주라. 이유만. 연수야. 너가 나한테 이유를 안 알려주면 난 내 모든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내 삶이 지금 좀 팍팍해. 집이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내가 여유가 좀 없어. 웅이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전화였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온 전화였고 사실은 연수가 힘든 만큼 웅이는 더 힘들 거라고 연수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수는 이별을 고하는 입장이었고 웅이는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아픔의 크기를 잴 수는 없지만 자기보다 어쨌든 웅이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전화가 왔고 연수는 사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전화의 의미가 되게 웅이한테도 얼마나 큰 거였다는 거를 알았을 거고 연수도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웅이가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개인 사정 때문에 헤어진 건데 그래서 그 알바를 하는 와중에 웅이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래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얘기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웅이한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웅이한테도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았고, 연수도 좀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상태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수한테도 엄청 큰 용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웅이가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걸 몰랐고, 그래서 용기를 냈는데 그렇게 엇갈렸을 때 연수한테 오는 그 충격이 되게 컸을 거라고 또 생각도 하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연수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를 그냥 시간이 지나서 좀 무뎌졌을 뿐이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안 끄집어내려고 했을 뿐이지, 계속 마음속 깊숙이에 어쨌든 웅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티를 안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웅이는 연수한테 진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잊지를 절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걸 막 그리워한다기보단 그냥 뭐 혼자 스스로 계속 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묻어두려고 했을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안 찾아가려면 안 찾아갈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 찾아갔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얘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당연히 궁금하고 보고 싶었을 거고, 또 뭔가 되게 '보는 게 맞나.'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아니다.' 또 막 이랬을, 뭐 이렇게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내면에 웅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뭔가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고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거를 그런 거리로 그냥 찾아갔던 거일 뿐이고, 음 저기 안에는 그냥 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슬펐던 말은 할머니가 이제 병실에서 연수한테 뭐 "곁에 사람도 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미나게 살아 연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씬 찍을 때 되게 뭔가 나는 할머니만 있으면 마음이 좀 할머니도 나만 있으면 아프면서 연수가 이제 좀 지금까지 잘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음 나는 늙어갈 일만 남았어.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그때가 되게 슬프기도 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연수는 지금까지 뭐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었고, 그래서 할머니를 어떻게 보면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가장이니까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웅이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버렸고, 결국 계속 자기는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연수도 다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자기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걸 자기가 계속 막아왔고,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 대사. 그게 6부 마지막 엔딩이었어요.
그게 저희끼리도 막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작가님하고도 막 얘기하는데 막 되게 단순한 아무렇지 않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지냈어?" 뭐 "잘 지냈어?"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닌데 그 단순한 인사에서 나오는 그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런 단순한 얘기도 물어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었고 그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둘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웅이가 얘기하는 게 막 그런 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수의 마음을 웅이가 깨트려준 웅이도 멋있고 쓰면서도 슬프고 그 씬 보면서 이렇게 똑 이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던 것 중에 진짜로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고 이 웅연수 커플이 현실적이어서 뭔가 내 친구들이 연애하는 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우식 오빠랑 아는 사이긴 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연기를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어쨌든 좋아했다 헤어졌다 이게 되게 긴 세월 동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어떤 사소한 부분이 10년의 연애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뭔가 되게 '와 잘됐다. 다행이다.' 그렇게 옆에 있을 것처럼 보여지길 정말 바랐는데 '그렇게 돼서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OST가 다 너무 좋았잖아요 정말로. 저도 보면서 OST가 막 이렇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 얘기하면은 8 부에 이제 나오는 언덕나무도 너무 좋았고 그때 딱 처음 언덕나무 나왔을 때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연수 테마곡 이제 김나영 씨의 이별 후회인가? 안 봐줄 걸 그거를 듣는데 중간 너무 뭔가 저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연수에 더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슬프고 좋았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그냥 친구처럼 진짜 지낼 것 같아요. 그 진짜 편한 사이로 지낼 것 같고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에 뭔가 옥년수의 그런 고비들을 다 겪고 뭐 결혼이 종착지는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인제 열고 서로 둘 다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연수도 그렇고 웅이도 서로한테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고 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연수는 뭔가 그래도 틱틱대지 말고 잘 이렇게 좀 사근사근 이제 웅이랑 예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엄청 사소한 거 갖다가 싸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막 커지질 것 같진 않아요. 웅이가 그냥 다 받아줄 것 같고 연수는 그냥 계속 잔소리할 것 같고 막 뭐 양말을 뭐 뒤집어 벗었다더니 뭐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느니 막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잔소리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3년 만에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마녀 때도 언젠가 또 그때는 생각보다 짧게 만나 가지고 '언젠가 같이 연기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편해서 그런지 막 그냥 쉽게 다 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우리 뭐 이렇게 할까? 뭐 아니면 이게 나을까?" 뭐 아니면 뭐 서로 막 "뭐가 나아? 뭐가 괜찮아? 뭐 이렇게 해 볼까?" 막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막 서스럼없이 하니까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만약에 오식 오빠랑 저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현장도 더 재밌어지고 장면도 더 쉽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고 보면서 너무 이게 뭐랄까 잘 진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옹이처럼 보였고 서로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어떤 장면 찍을 때든 그 배려해 주시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느껴졌고 앞에서 웅이가 그렇게 안 해 줬더라면 저도 그렇게 못 했을 것 같고 이게 막 누가 막 이렇게 막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 연기를 하면 그거를 다 받아주고 있는 게 보이니까 진짜로 이게 믿음이 있달까?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연수랑 지금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딱 그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나이에 그런 제 10 년을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게 저는 아니지만 그 연수를 통해서 저도 뭔가 같은 나이에 또래에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연기를 하면서 할 수 있게 됐고 공감 가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 연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알고 봤더니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든 건 자기였고 결국 나한테는 할머니도 있고 소련이도 있고 회사 직원들도 있고 돌아보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 되게 저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수의 말을 보면서 정작 음 정말 소중한 거는 내 옆에 있어 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음 정말 그 대사를 할 때도 딱 대본을 보면서도 '아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야겠고 고맙다고 항상 표현해 주고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청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음 같은 나이에 이런 캐릭터를 만났다는 게 되게 운명인 것 같고 음 뭔가 네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아요. 초반에 딱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게 저도 약간 다큐처럼 역주행할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한 번 보고 또 봐도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 보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봐도 재밌고 또 보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시점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막 옹이, 지웅이, 엔제이, 뭐 연수 그래서 어떤 캐릭터에 이입하느냐에 따라 쪼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청자분들이 뭔가 그때의 향수를 느끼고 싶거나 쪼끔 다른 인물들로 볼 수 있는 드라마여서 여러 번 봐도 그런 '재밌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에. 그의 우리 눈을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도 연수로서 이제 연기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너무 행복했고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도 너무 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웅이랑 연수는 또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의 또 인생을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고, 저도 더 좋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동안 그의 우리는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